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픽 칩 회사에서 AI 제국으로 발전한 엔비디아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했을 때 그 뒤에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한때 게임용 그래픽 카드나 만드는 회사로 여겨졌던 이 기업이 지금은 전 세계 AI 혁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 테슬라의 자율주행, 메타의 메타버스, 그리고 챗GPT까지 이 모든 기술의 핵심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있습니다. 2024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서며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3명의 엔지니어가 카페에서 시작한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게임에서 시작해 AI로 세상을 바꾼 기업.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 봅니다. 창업 데니스에서 시작된 꿈. 1993년 4월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한 데니스 레스토랑. 3명의 엔지니어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프스키, 커티스 프리엠. 이들은 모두 반도체 업계에서 일했지만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젠슨 황은 30살. 대만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온 그는 LSI 로직이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엔지니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3D 그래픽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컴퓨터 게임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래픽 처리는 여전히 CPU에 의존했습니다. 화면에 입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픽 처리만 전담하는 칩을 만들면 어떨까? 이것이 엔비디아 창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회사 이름 엔비디아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습니다. 부러움, 질투를 뜻하죠. 경쟁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자금은 2천만 달러. 벤처 캐피털들은 이들의 비전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GPU 혁명 게임의 판도를 바꾸다. 1990년대 후반. 초기의 실패. 엔비디아의 첫 제품 NV1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독특한 방식을 채택해서 게임 개발자들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1990년대 중반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3DFX, ATI, S3 등 수십 개의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시장을 놓고 싸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중에서도 후발주자였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도 없었죠. 하지만 젠슨 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의 등장. 1997년 엔비디아는 리바 128을 출시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표준 API인 다이렉트 3D와 오픈GL을 지원했고 성능도 훌륭했습니다. 리바 시리즈는 성공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엔비디아는 마침내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지포스 세계 최초의 GPU. 1999년 8월 역사적인 제품이 등장합니다. 지포스 256. 엔비디아는 이 제품을 세계 최초의 GPU라고 선언했습니다. GPU,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그래픽 처리 장치.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칩이 아니라 복잡한 계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포스 256은 초당 1000만 개 이상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능이었죠. 게이머들은 열광했고 엔비디아는 3D 그래픽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2000년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창업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게임 그래픽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확고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와 결정 생존을 건 싸움. 2000년대 초반.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경쟁사 ATI가 맹렬히 추격해왔고 3DFX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래픽 카드 시장은 치열한 성능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조금만 뒤처지면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엔비디아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0년 말 출시한 지포스 FX 시리즈는 성능 문제와 발열 문제로 악평을 받았습니다. ATI의 라데온 9700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때 젠슨 황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며 차세대 아키텍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포스 6 시리즈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GPU는 게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용 컴퓨팅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쿠다 혁명 게임을 넘어서 2006년에서 2010년 과감한 도박. 2006년 엔비디아는 쿠다를 발표합니다.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통합 컴퓨팅 장치 구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GPU를 게임 그래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CPU는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GPU는 수천 개의 작은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많은 간단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개의 숫자를 모두 2배로 만들어야 한다면 CPU는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GPU는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죠. 훨씬 빠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이머들이 돈을 내는데 왜 과학자들을 위한 기능에 투자하느냐고요. 하지만 젠슨 황은 확신했습니다. 과학계의 혁명. 쿠다는 과학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상 예측, 석유 탐사, 분자 시뮬레이션, 천문학 계산.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던 작업들을 GPU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학 연구실들은 엔비디아 GPU를 사들였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대신 몇백만 원짜리 GPU 여러 개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혁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 한 분야가 GPU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AI 시대 세상의 중심에 서다 2010년에서 2020년대 딥러닝의 발견. 2012년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기존 방법들을 압도적으로 제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딥러닝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조 번의 계산이 필요한데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깨달았습니다. GPU가 있으면 몇 주 걸리던 학습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젠슨 황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용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칩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빅테크의 필수품이 되다. 201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뛰어들었고 그들은 모두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했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AI로 구동되었고 AI는 GPU로 학습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만 대의 엔비디아 GPU를 구입해 자율주행 AI를 훈련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 A100, H100 같은 데이터 센터용 칩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한 장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칩들은 출시되자마자 품절되었습니다. 챗GPT의 등장.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단 닷새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수만 개의 엔비디아 GPU로 학습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AI에 주목했고 모든 기업이 자체 AI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습니다. 2023년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AI 붐과 함께 수요가 폭발한 것이죠. GPU는 구하기 어려운 자원이 되었고 기업들은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젠슨 황 비전을 현실로 만든 리더. 엔비디아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젠슨 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CEO로 회사를 이끌어왔고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다른 CEO들이 정장이나 후드티를 입을 때 젠슨 황은 항상 가죽 재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명확합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일관되게 투자한다는 것이죠. 2006년 쿠다를 발표했을 때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업 문화도 독특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젠슨 황은 직원들에게 항상 더 큰 목표를 제시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CEO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과 기술 토론을 하고 제품 설계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속 컴퓨팅의 미래라는 그의 비전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GPU는 단순한 그래픽 칩이 아니라 미래 컴퓨팅의 핵심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2024년 그의 비전은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었고 젠슨 황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경쟁과 위기 정상의 외로움. 하지만 정상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AMD는 MI300 시리즈로 AI 칩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텔도 막대한 투자를 하며 GPU 사업을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더 큰 위협은 고객들이었습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개발했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엄과 인퍼렌시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할까요?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공급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성능 칩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갑자기 막힌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버전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계속되는 규제로 판매가 어려워졌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엔비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급망 문제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공장이 없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칩 생산은 대만의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죠. 만약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면 엔비디아의 생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버블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AI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AI 투자가 줄어든다면 엔비디아의 매출도 급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엔비디아 AI 제국 2024년 현재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AI 학습용 GPU 시장에서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경쟁사들이 있지만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에 익숙하고 수만 개의 AI 프로그램이 쿠다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때 3조 달러를 넘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데니스에서 시작한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매출은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그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붐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게임 그래픽 시장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포스 RTX 시리즈는 게이머들의 선택 1순위이고 AMD와 인텔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자율주행용 드라이브 플랫폼으로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의료 AI, 기상 예측, 약물 개발. 엔비디아의 기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 기회 AI는 이제 시작. 많은 전문가들은 AI 혁명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합니다. 챗GPT가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AI는 모든 산업에 스며들 것입니다. 의료에서는 질병을 진단하고, 제조업에서는 생산을 최적화하고, 교육에서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AI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의 핵심에 있습니다. 로보틱스도 큰 기회입니다. 인간형 로봇, 산업 로봇, 배달 로봇. 이들은 모두 AI로 구동되고 AI를 학습시키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엄청난 그래픽 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험 넘어야 할 산. 하지만 위험 요소도 분명합니다. 첫째, 고객들의 자체 칩 개발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모두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능이 엔비디아만큼 좋지 않더라도 가격이나 전력 효율 면에서 이점이 있다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엔비디아의 시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AI 버블 우려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AI에 투자하지만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PU 수요도 급감할 것입니다. 넷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성능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섯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독점 조사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응. 엔비디아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유지하려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쿠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며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떠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에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위기를 여러 번 넘겼고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계속되는 혁신의 여정 함께 볼까요? 1993년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시작한 엔비디아는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임용 그래픽 칩을 만들던 회사가 AI 혁명의 중심이 되고 수조 달러 가치의 기업이 된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비전의 힘을 보여줍니다. 젠슨 황은 30년 전부터 가속 컴퓨팅의 미래를 믿었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쿠다에 투자했을 때 게임 시장만 보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읽는 능력도 중요했습니다. PC 게임에서 시작해 과학 컴퓨팅으로 그리고 AI로 엔비디아는 각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운도 따랐습니다. 딥러닝이 GPU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기회로 만든 것은 엔비디아의 준비와 실행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혁명의 초입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AI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처럼 명확한 비전과 끈질긴 실행,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그래픽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AI 기업이 된 엔비디아.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AI 시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발전 연표를 보실까요? 1993년 4월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프스키, 커티스 프리엠이 엔비디아 설립. 1995년 첫 제품 NV1 출시 실패. 1997년 리바 128 출시로 시장 진입 성공. 1999년 지포스 256 출시, 세계 최초 GPU 선언. 2000년 나스닥 상장. 2006년 쿠다 플랫폼 발표. 2012년 알렉스넷이 엔비디아 GPU로 이미지 인식 대회 우승. 2016년 딥러닝 전용 GPU 시리즈 출시. 2020년 에이벡 데이터 센터 GPU 출시. 2022년 챗GPT 출시로 AI 붐 시작. 2023년 -H100 GPU 출시, 공급 부족 현상. 2024년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 세계 최상위 기업 진입. 더 발전하는 엔비디아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